오빠 이자나기가 동생 이자나미에게 너의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었다. 그녀는 나의 몸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모자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자나기는 나의 남는 부분을 너의 모자란 곳에 집어넣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떠하냐라고 다시 물었다. 그렇게 두 신은 선교를 해서 일본 열도와 여러 신들을 탄생시켰다. 얼핏 보면 도색 잡지에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는 일본의 창세기 신화입니다. 성에 관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는 이러한 신화에서 비롯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세계에서는 일본이 성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라 성진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불리게 된 까닭을 역사적 배경과 문화 속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바이 풍습. 현대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성관계를 갖는 중학생들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성문화 등 성적으로 개방적인 일본 여성의 이미지는 이 풍습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바이란 남자들이 한밤중에 여자의 침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날이 밝기 전에 돌아오는 풍습을 의미합니다. 여자라면 어린 소녀든 과부든 심지어는 버젓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200년경 왕조 시대부터 시작된 요바이는 원래 남자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여자와 함께 밤을 지낸 뒤 그중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축제 때 하나의 행사로 즐기게 되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여성은 인기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는 오히려 여성 쪽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풍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한 기혼 여성도 이런 풍습을 즐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의 개방은 곧 성문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자 메이지 시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바이 금지령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금지령과 함께 유교 사상을 널리 보급했지만 1900년 초중반까지도 농촌에서 축제 때 공공연히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바이가 단절된 지 채 100년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요바이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소수의 지역에서는 마을에 남자 손님이 오면 마을 여성을 내주거나 더한 곳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위해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받지 않았으며 여자들은 계급이 높은 남성과 몸을 섞어 신분 상승의 찬스를 노릴 수 있기에 시골 여자들에게는 인기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상점가 주인과 고용된 여성들이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문화는 외국인, 심지어 낯선 서양인에게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프랑스 작가 피에르 로티는 19세기 말 여러 번 일본에 다녀갔었다는데 그는 2권의 일본일기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대해 언급한 다른 문헌에 의하면 그 책은 거의 일본 여자들과의 성행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낮에 떼거지로 배로 찾아온 일본 처녀들과 프랑스 선원들의 선상난교, 저녁이면 아무 마을이나 찾아가도 반겨주는 마을 처녀들과의 잠자리 등 한마디로 일본은 서양인들도 이해 못하는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으로까지 남긴 걸 보면 꽤나 감명 깊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의 이런 솔직한 세교 표출은 결국 현대의 성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현대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성문화에 대해 알아보시죠. 파파카치. 파파카치란 젊은 여성이 아빠 또래의 아저씨들과 놀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에서는 10대, 20대 소녀들 사이에는 파파카치가 다반사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의 사회적 용어로 정착된 지 오래입니다. 신주쿠, 도쿄 등 큰 지하철역 근처나 광장 근처에 가보면 애때어 보이는 10대 소녀들이 미니스커트 교복을 입고 떼지어 몰려다니며 핸드폰으로 어딘가 열심히 전화나 채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10대 소녀들은 거리에 나와 만남 어플이나 테레크라에 전화를 걸어 접선이 되면 데이트를 하거나 바로 호텔로 직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보통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받는 돈은 2만엔부터 4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파파카치를 하는 10대들이 너무 많아져서 희소가치가 떨어졌지만 한때는 10만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파파카치와 비슷한 또 다른 문화로는 부르세라가 있습니다. 부르세라란 여고생들이 입었던 팬티, 교복, 기타 속옷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것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판매를 하는 10대들도 엄청나게 몰렸다고 합니다. 입었던 속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파는 상점이 있는가 하면 그저 조금이라도 여고생과 관련 있는 옷이라면 몇만 엔이라도 단숨에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원조교재 및 입던 속옷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사회에서 받는 지탄의 강도 차이는 물론이고 그 수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메이드 카페, 바니걸 바등 등
한국에 있다면 본인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주변을 의식해서라도 일하기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매장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에 대해 너무나도 솔직하고 개방적이다 보니 이러한 문화들이 음지가 아닌 수면 위로 올라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일본의 성문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